60이 넘은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분명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건 누군가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짜 고백이자 어쩌면 언젠가 당신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죠. 누가 보기에도 성실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60이 넘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후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무게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어떤 한마디, 잠깐이면 된다고 넘겼던 순간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매일 밤 그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앞으로 이런 진심 담긴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던 시간들. 30대 중반이던 시절,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집을 나서면 밤늦게야 돌아오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쏟아내다 보면 몸은 녹초가 되었고 주말이면 퇴근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거래처 미팅, 상사 눈치 보며 마시는 술 한 잔. 이 모든 게 그에겐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진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달래고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힘든 하루를 견디는 게 가장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쳐 들어온 저녁, 식탁 위에 올려진 딸아이의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 얼굴을 그렸고 그 옆에는 내일 발표에 꼭 와주세요. 아빠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딸아이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 꼭 갈게. 순간 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맑고 투명한 눈망울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그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잡혔고 이번 회의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상사의 말에 그는 발표회를 포기했습니다. 회의실 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는 딸이 무대 위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무대에 섰겠지. 혹시 무대에서 아빠 안 보인다고 울진 않을까? 그렇게 회의 내내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그와 딸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엔 실망이 서려 있었고 그건 아버지인 그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생일, 발표회, 졸업식,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이 그에겐 늘 다음에 꼭 챙기자는 다짐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엔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그는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에 앉아도 집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딸이 바쁩니다. 직장 생활, 결혼, 육아.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가 딸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땐 정말 돈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선택이 진짜 옳았는지, 그렇게까지 치열해야만 했는지 매일같이 자문하고 또 자문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 시간들을 돈 주고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정말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가족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 옷, 좋은 집, 넉넉한 생활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저 아빠였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딸아이의 어릴 적 그림 한 장을 책상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위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줄. 아빠, 내일 꼭 와야 해요. 그 한 문장이 지금도 그를 가장 깊이 울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던 꿈. 그는 젊었을 때 정말 음악을 좋아하셨습니다. 기타를 처음 손에 쥔 건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고,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기타를 잡았고, 밤새 손가락이 얼얼해질 때까지 줄을 튕기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제대로 안 났고, 코드 하나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에겐 그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다고 하셨습니다. 20살 무렵에는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의 설렘, 기타 소리에 맞춰 관객들이 손을 흔들고 따라 불러주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시절엔 정말 음악이 전부였어요. 기타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떤 걱정도 다 잊을 수 있었고,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악 하나는 정말 잘하는 녀석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오래 꿈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에 나가자마자 현실이라는 단어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당분간만 접어두자고 생각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지금은 가족이 먼저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됐습니다. 집 장만, 승진 준비, 아이 학원비에 신경 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기타는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고, 결국 이사 몇 번을 거치면서 창고 맨 구석,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언젠가는 꼭 할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생계와 책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렇게 10년, 20년 어느덧 60대가 되신 어느 날, 우연히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박스 안에서 그 기타를 다시 발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손에 들어온 기타는 이미 줄이 녹슬어 있었고, 나무 표면은 갈라지고, 기억 속에 반짝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잡은 코드도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던 곡 하나도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기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기타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취미가 아니었구나. 기타만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꿈도 함께 묻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외면했고 내 손으로 포기했던 거였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삶에서 나는 빠져 있었어요. 늘 가족을 위해, 회사와 상사를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점점 잃어가고 있던 거죠. 제 안에 있는 꿈, 나라는 사람, 그걸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언젠가라는 말로 당신의 꿈을 자꾸만 미뤄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언젠가라는 말,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누군가에겐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비록 손이 예전 같진 않더라도, 음이 틀려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젠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 없던 시절, 진짜 배고픈 날엔 둘이서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었고, 그 작은 방 한 칸에서 밤을 지새우며, 언젠가는 꼭 성공하자고 서로 다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하나의 말, 하나의 감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틈은 생각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그날도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이 서로의 마음을 건드렸고 둘 다 자존심이 셌던 탓에 먼저 사과하거나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언젠가는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는 결혼을 했고 자식도 낳고 조금씩 삶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TV에서 기타 소리가 들리거나 두 사람이 함께 갔던 포장마차 앞을 지나갈 때면 그는 늘 마음 한쪽이 아려왔다고 합니다. 연락 한번 해볼까? 수십 번 생각은 했지만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까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혹시 날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는 매번 그냥 마음속으로만 친구를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고였고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문 앞에 서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장례식장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없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때 단 한 번만 용기 냈더라면, 그때 단 한마디만 먼저 건넸더라면 지금처럼 이토록 깊은 후회 속에 살진 않았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건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도,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후회되는 건 그 모든 기회를 제가 제 손으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는 지금도 종종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쯤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제발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미래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그 말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절대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돌아본 삶 속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는 후회는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고, 일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시간,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언젠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중한 꿈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용기 내지 못했던 말이 무겁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를 살고 있는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떠올려 보시고 미뤄뒀던 전화 한 통, 늦었지만 꼭 해야 할 한마디도 망설이지 않고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른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한 줄의 문장이 되어 돌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